이게 전체 영상이 보여지나요? 잠시만요. 네. 네,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첫 이야기, 마이스토리입니다. 마이스토리는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비즈니스 성공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도요, 육하 원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즈니스 성공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데요. 마이스토리 역시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작성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마이스토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마이스토리는요, 선입견을 없애는 데도 굉장히 좋고요. 마이 스토리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호기심이 유발이 되고요. 그게 제품일 수도 있고요. 사업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실 점검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현실 점검을 통해서 비전 제시를 할 수 있고요. 결국에 이 마이스토리는 사업 설명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업의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스토리는요, 사실적인 요소로 무조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팩트 체크는 필수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그 변준호 사장님처럼 군대를 뭐 미국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갔는지 그 전에 갔는지 그런 팩트 체크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 거짓말이 아니고 실진데도 연도수에 헷갈려가지고 여기에서 뭐야 이게 모든 것들이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팩트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드라마틱한 요소가 들어가면 상당히 사람들에게 공감이 됩니다. 제품에 대한 드라마틱한 요소도 좋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것도 좋고요. 때로는 우리 PM 사업은 그 제품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암을 극복했다든지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사례로도 높은 직급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틱한 요소를 한 가지 첨부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간결하게 축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스토리는요, 신뢰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거의 80%의 사람들이 아, 나 이 제품을 먹어봐야겠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그 나머지 사업 설명을 통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이스토리는요, 내가 클로징 확률도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 소비자라도 남게 되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도 사업 초반에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저를 이해하는 시간이 이해하는 폭이 되게 넓어졌고요. 사업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아, 이래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우리 김은주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스토리는요, 기승전결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먼저 기를 보면은요, PM을 만나기 전에 내 직업이나 가치관 등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참 좋거든요. 근데 PM을 만나기 전에 삶이 PM을 만난 후의 삶보다 당연히 크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를 전체 부분의 약 20% 정도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 부분에서는요, PM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접하게 되었는지 그때 느낌, 그런 것들을 꼭 전달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기승전결의 전 단계가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파트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되고요. 약 40%를 이쪽에다가 에너지를 쓰시면 좋습니다.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그리고 제품 보상, 추가 수입,
미래 대안 등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와 비전 제시까지 이 장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현재 나의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고, 결국에 내가 PM으로서 무엇을 이루고 있는 꿈이 있던지, 내가 PM 하기 전엔 과연 꿈이라도 있었던지, 그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주고요. 목표 설정까지 하면서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마이스토리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스토리인 만큼 제가 A4 용지 한 장으로 빠르게 썼던 저의 전 스토리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M을 만나기 전 아이들만 키우던 평범한 호주 이민자 출신의 아줌마였습니다. 타 네트워크로 파산을 경험했던 친언니로부터 PM 사업을 처음 받았을 당시 단칼에 거절하며 자영업을 선택했고, 평범하지만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한국에 정착하여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저는 노동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고, 결국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까지도 자영업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호주에서 변호사인 딸이 잠시 한국에 방문해서 내가 거절했던 PM 사업을 통해 이모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전해주었고, 때마침 남편도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한 주먹의 약을 아침마다 복용하는 것을 보고 문득 언니가 당뇨에 좋다고 한 말이 기억나서 팔아주기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언니를 만났고, 그때 처음 사업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내가 거절했던 2년간 언니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신생이나 다름없는 PM 회사가 3종으로 대한민국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어 네트워크의 경험은 없지만 심상치 않은 회사라는 직감으로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품을 메가로 복용하던 남편의 당뇨 수치와 고지혈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이 제품의 전도사가 되어 당뇨 환자 소비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제품에 매료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고령화 시대에 건강식품 사업이 맞겠다 싶어 결국 사업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 부분에서는요, 네트워크를 만나기 전에 품고 있었던 저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타 네트워크 경험자들이 정말로 많이 넘쳐나거든요. 그들에게 PM의 차별성을 강조해 드렸고요. 노동을 계속하면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었고요. 결국에는 남편 사례로 제품력을 티업을 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제품 호기심을 유발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승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결단 후 오토십이 구독 경제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큰 사업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면서 네트워크, 다단계, 주스파리 등의 부정적인 말들은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네트워크의 원리에 대해 깊이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언니가 전달해준 책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먹었을 때 다시 언니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오랜 기간 네트워크의 전문가로 이미 PM 사업으로 PM 코리아의 한 획을 긋는 큰 그룹의 리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가이드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32년간의 외국 생활로 인맥이 없었던 저로서는 무조건 동네 미용실, 부동산, 식당 등 한 번씩 가보았던 곳에 눈인사를 하며 바로바로 전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저의 진심을 보고 오토십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대라고 하면서 쉽게 가입이 되어 신기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 사장님과 미용실 사장님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여 스폰서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바로 사업을 결단하시기로 하면서 사업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직급이 달성되었고, 어느덧 자영업을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바빠지면서 약 5억을 투자하여 5년간을 운영했던 프랜차이저 베이커리 카페를 10분의 1 수준으로 매매하면서 PM 사업으로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투잡으로 시작했지만 수입의 역전과 나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로 인해 6개월 안에 월 1,000만 원의 소득이 되어 드디어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파트에서 제 마음이 언제 움직였는지를 상대방한테 전달해 드렸고요. 은근히 스폰서 티업을 통해서 이 미팅에서는 실패를 해도 우리 스폰서님은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근히 여기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고민하는 인맥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제가
제 마이스토리에 넣었고요. 투잡으로 시작해서 성공까지 꿈꿀 수 있는 비즈니스의 장점도 여기다 티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저의 마이스토리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은 이 단계입니다. 그렇게 6개월간 PM 사업을 열심히 하던 중 평생 운동선수로 지도자로 스포츠 분야의 최고를 달리던 남편의 퇴직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를 지도하며 기록을 중시하는 분야이다 보니 퇴직을 몇 달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통보는 운동계에서는 당연시되는 분위기라 사실상 우리 남편의 퇴직은 본인에게는 청천벽력이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나의 PM 사업은 너무나 바쁘기 시작하여 사실 그때 남편을 마음을 만져주기보다는 여기저기 사업자들이 쏟아지는 상황이어서 그 시절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게 지났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에는 주위에 퇴직하고 집에서 계시는 남편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상황에서 우리 남편은 오히려 더욱 늘어나는 나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그동안 평생 운동만 했던 사람으로 못 해보았던 취미 생활과 PM에서 보내주는 월드 투어, 30주년 미국 라스베가스 여행, 유럽 여행 등 행복한 퇴직 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작은 소일거리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힘과 시간을 내가 만들어주고 있어 정말 PM 사업이 감사하고 미래가 불안하거나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자녀들도 좋아하는 눈치입니다. 여기에서는요, 핵심 파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같은 연령대에 있으면 이렇게 발표를 해도 좋지만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것을 상대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수정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득에 대한 고민과 불안한 노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현실 점검을 통해서 이 파트에서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저는 자영업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일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각종 사회 이슈의 최전방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호주에 있는 지인께 PM 사업을 알려주고 함께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호주 매출을 최대로 상승시키며 글로벌 사업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독일 PM의 놀라운 사업성에 다시 한번 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은 그 옛날 금을 캐던 골드마인의 시장으로 파트너가 나오는 곳마다 초초기 시장으로 나의 네트워크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또한 노동에 대한 수입은 한정적임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되겠지,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는 일반 소시민들에게 저와 같이 투잡으로 시작해서 월 500 또는 월천의 네트워크 목표 수입을 정하고 집중하는 파트너들 함께 도와주며 그들의 인생을 멋지게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PM 사업으로 매년 월드 투어를 100명의 파트너들과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매년 최고의 월드 투어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지구 여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파트에서는요, 현재 나의 성과에 대한 티업을 제가 했고요. 초기 사업자인 경우에는요, 시스템 사업으로 내가 시스템 참여로 점점 성장 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PM 사업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글로벌 전망이 굉장히 밝은 사업이다라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PM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마이스토리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A4 용지에다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 점검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돈을 버는가? 현금 흐름 4분면 많이 보셨죠? 이 부분에서 머리를 망치로 맞는 기분이 들어서 나는 네트워크로 살기로 했다는 분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아무런 감흥 없이 나 이거 알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이 표가 단순한 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분면은요, 지구상의 95%의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고요.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나의 노동력을 돈으로 바꾸는 한마디로 답이 나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왼쪽 분면에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샀으니까 오늘은 경희한테 사라고 해야지. 설인데 조카들 세뱃돈도 부담스러운데,
부모님 용돈은 어버이날 드려야지. 5월에 가족여행 계획 중인데 아무래도 음식도 맛있고 싸고 가까운 베트남으로 가야겠다. 해외 나가서 카드 쓰면 수수료 많이 나가니까 김치랑 햇반 사발만 싸가지고 가자. 직원이 있어도 내가 안 하면 일처리가 안 되는 일이 많아서 노동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네. 올해는 반드시 중형차 이상으로 차를 바꿔야지. 남편이 초저녁에 꾸벅꾸벅 졸고 있네. 남자도 갱년기 오나? 내 남편 늙고 있네. 넓은 평수로 이사 가고 싶다. 혹시 내가 어디에, 여기에 내가 혹시 하나라도 속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오른쪽 분변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한 남편, 편안하게 집에서 살림만 시키기. 장거리 후원 갈 때 운전도 해주고 외조도 부탁하자. 여보, 지방 맛집 투어하고 하루 자고 갑시다. 부모님 용돈 언니만큼 드리기. 친구들 모임 때 미리 조용히 계산해 두기. 한우 쏘는 친구 되기. 그날 그날 일정에 맞추어 세단, SUV, 스포츠카 골라 타기. 해외 사용 한도 없는 카드 만들기. 퍼스트 클래스 공항 라운지 이용하기. 여름 싫어하는 남편, 8, 9월 호주에서 편히 지내기. 죽을 때까지 자식 돈 말고 내 돈만 쓰기. 지갑 사정 신경 안 쓰고 값진 기부하기. 프랜차이즈를 저는 운영을 했었거든요. 프랜차이즈를 계속 운영하면서도요, 그 많은 돈을 내고도 매일같이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고 포장을 하던 저는 노동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분명이긴 하지만 비사 분면에 있던 어떤 미용사는요, 박준이라는 미용사는요, 헤어 디자이너라는 노동을 벗어나기 위해서 프랜차이저의 오너가 되기로 결심하고 전국에 준호 헤어, 박준 헤어 등등 시스템을 만들어 다시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이 그 네트워크 경험이 전무인 저에게 비사 분면의 이동은 정말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돈을 벌고 싶은가?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견을 했거든요. 돌아가신 두 대통령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평소 때 하셨다고 하고요. 우리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님도요. 10년으로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바야흐로 무점포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워렌 버핏, 이분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 정말로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아메이 분야에도 투자를 해서 굉장히 수익을 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일만 해야 된다. 이 말이 정말 다시 한번 울림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PM 사업은 지금 속력을 엄청 많이 내야 될 때예요. 그렇죠? 그러나 나의 온도보다 상대방의 온도는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이 PM 사업의 가치를 그들은 저보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마이 스토리와 현실 점검은요, 제품력보다도, 그 다음에 그 어떤 보상 플랜보다도 그 온도를 바로 끌어올리는 생각보다 강력한 도구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꼭 A4 용지에 본인의 마이 스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권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